원희룡 당선인이 새도정준비위원장으로 신구범 전 도지사를 선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작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자 유치와 중산 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세업체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선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양민들이 2,000명을 넘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도정 준비위원장으로 신구범 전 도지사를 선임했습니다. 도민 대통합을 위해 선거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작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의 도지사 후보가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새도정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원희룡 당선인의 제안을 신구범 전 지사가 수락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준비위원회 조직 구성과 인선을 협의하고 선거 기간 논쟁을 벌였던 정책들도 다시 토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정말 적절한 선택이고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다.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협치와 통합정치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귀한 결단을 내려주신 신 전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구범 전 지사가 위원장을 맡지 말라는 당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스스로 당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희룡 당선인도 공작정치로 야당을 유린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신 전 지사에게 어떤 자리를 주기로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도민사회의 갈등을 주장하고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마을에도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새도정위원회에 합류했다며 대화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협치와 통합을 내세운 원희룡 당선인의 행보에 야권이 당선 직후부터 반발하면서 차기 도정 운영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분별한 외자 유치와 중산 간 난개발을 막을 해법은 무엇인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금민 도정은 출범 당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를 싼 값에 매각하고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가 44곳으로 늘어날 만큼 개발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몰리면서 중국인 투자이민 건수가 1,3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개발 광풍이 거셉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원희룡 당선인은 국공유지 매각 대신 임대로 바꾸는 등 투자 유치 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투기성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난개발과 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점에서부터의 검토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보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난개발 우려가 높은 중산간 사유지와 공동 목장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등급을 조사해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등급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을 손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도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업종에는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요식행위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주고 평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문제인데 역시 그것도 아주 공적인 기관이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원희룡 당선인이 강조하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합니다. 응시 자격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공무원 경력자나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2~3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면 원희룡 당선자가 최종 결정해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시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명칭을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장에 강재보 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선임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례에 따라 내일 오전 양성원 교육감이 준비위원을 위촉합니다.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130명이 넘는 제주 여성들이 전주 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수용인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김경인 할머니. 1949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귀순령을 믿고 피신해 있던 산에서 내려왔지만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MC면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게. 그때가 19이고 무슨 죄가 있을까. 초원에 산 죄백기죠. 김할머니는 얼굴 피부병이 악화돼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얼굴 반쪽이 마비되면서 지금도 오른쪽 눈과 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에 흉터와 수영자라는 신분 탓에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이분은 창피해져. 형무소에 가오고 원하네. 창피해 주게. 이제 난 미식해 주게. 그때다게 경 가온 사람으로 취급해쓰고 와. 김할머니에게 붙은 전과자란 꼬리표는 고스란히 자식들의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나 다른 수용자분들이나 그 억울하게 돌아간 걸 명예회복해주고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편히 살 수 있게끔 해주길 바랄 뿐이란 것이. 김할머니뿐만 아니라 4.3 당시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60년 넘게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명예회복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골목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영세업체들끼리 힘을 모아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세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내에선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인쇄업체. 인쇄기 12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인쇄업체 8곳이 지난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쇄기를 구입한 뒤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기가 부족해 다른 업체에 일감을 줘야 했는데 직접 인쇄를 하면서 그만큼 매출과 수익이 늘었습니다. 또 잉크나 종이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줘서 왔는데 이제는 자체에서 그 자체 시설을 하니까 하도급도 안 주고 모든 이익금도 이제 잉여도 많이 나고 모든 게 일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은 제주도 내 조합은 2곳. 전국 433곳이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최소 5개 업체가 뜻을 모아 조합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5개 이상의 그 소상공인 업체가 구성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좀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맞서 열악한 업체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추려는 자구 노력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객선 상습 과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운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제주 항운노조 간부인 전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화물 과적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과적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최단 기간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96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관광객이 3만 3천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일쯤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0만 명 돌파 시기가 보름 이상 빠른 것입니다. 관광협회는 중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 1,15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동복 풍력발전 사업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개발이 공유와 방안과 관련해 매출액의 7%를 해마다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을 붙였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650억 원을 투자해 3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라면세점이 제주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공고한 제주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권 관련 경쟁 입찰에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만 단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신라면세점은 운영 면적을 4,000제곱미터에서 6,700제곱미터로 넓혀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제주와 인천 사이에 물류 수송이 끊겨 관련 업계와 제주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시 선박 투입이나 해상 운송 사업자 선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해 선성 문제를 논의하고 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항로 복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수배 중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을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37살 윤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어제 제주 시내에서 유 회장을 봤다고 112에 전화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확인 결과 경찰의 출동 시간을 확인해 보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을 쇄신해 축소하고 신화역사공원 2조 5천억 원의 외자를 유치한 점을 취임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개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제주시 월평동에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